반갑습니다. 언제나 이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우리는 많이 하는 형들 인 골방!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 언제죠? 오늘이래요.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새해에 처음 또 오신 분들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매주 진행되고 있는 저희 녹화 아래 잘 자막 참고하시면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잘 참고하셔서 오셔서 라이브 참여도 하시고 투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희 2019년 첫 번째 방송 힘있게 가볼 텐데 네. 아까 또 라이브 방송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신 분들 계시니까 처음 오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많이 하는 형들인 골방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깔끔해요. 간단하게 우리 말싸움해서 누가 잘하나 투표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역시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는 특집이다 보니까 훈훈하게 우리끼리는 안 싸웠습니다만 맞아요. 새해가 되었으니 새 마음으로 있으니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주 침 튀기는 대결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지의 인물, 계획한 대로 이루고야만 하는 의지의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 첫 번째는 저희 마지막 토론에서 1등을 하셨던 김스카이 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바로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추천할 영화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 이전인 19세기 아메리카 대륙 사냥꾼 휴 글래스는 아들 호크를 데리고 동료들과 함께 사냥을 하던 중 회색 곰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된 휴. 그런데 평소 잦은 마차를 빚던 동료 존 피츠제럴드가 이런 휴를 죽이려 하고 아들 호크가 이에 저항하자 존은 호크를 죽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휴는 처절한 복수를 위해 부상 입은 몸으로 존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 과연 휴는 대자연 속에서 적대적인 인디언의 벽을 넘어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상복 지지리도 없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드디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을 안겨준 이 영화 레버넌트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레버넌트는 그 부제처럼 죽음에서 돌아온 자, 망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휴 글래스라는 캐릭터가 정말 복수심, 그 복수하기 위한 그 의지로 영화 끝까지 이끌고 나가거든요. 눈앞에서 자기는 이제 거의 눈만 뜨고 생각만 돌아오는데 곰한테 이제 다쳐가지고 말도 못하고 몸도 못 움직여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피츠제럴드 그 나쁜 친구가 톰 하디가 연기했거든요. 그 자기 아들 인디언 이제 혼혈 아들을 죽이는데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장면에서 또 연기가 미칩니다. 폭발하죠. 야, 정말 폭발합니다. 그의 처절한 연기를 관람이 아닌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상당히 좀 걸렸던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휴 글래스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아들을 향한 복수, 내 적을 향한 내 아들의 복수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상을 향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인간의 의지예요. 영화를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연기는 연기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혹한에 추워서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는 장면이 있어요. 생고기를 먹는 장면. 영화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저게 연기를 하는 거야? 자기 연기 이 정도 했다고 알아달라는 거야? 애매한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이기 때문에 더 그게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약간 이게 그의 휴글래스의 의지가 들어간 영화인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상을 향한 의지가 있는 영화인지 애매하다. 자, 태클이 아니라 영화를 더 띄워주신 비하인드 스토리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요? 들으셨죠?
이토록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혼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제가 말한 건 딱히 태클로 들리지는 않고요. 채식주의자인데도 생고기를 먹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직업 의식이, 직업 정신이 정말 투철하다는 거죠. 실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인간은 채식주의자겠지만 배우로서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휴 글래스라는 캐릭터는 생고기를 먹었다. 확실하게 분리를 했다는 거고, 상을 위한 나의 집념과 복수, 의지를 위한 그 휴 글래스의 집념을 이렇게 최대한 끌어와서 뭐 실제로 그 감정을 이렇게 활용을 했다. 그렇죠. 아 실제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떻게 연기를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실제로 착하건데? 이랬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 상을 받을 정도의 연기를 그렇게 접근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딱 듣고 김스카이님 준비하신 마지막 이 영화의 촌썰살인 듣고 턴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의 일부에 불과했던 인간의 지독한 생존 본능을 뒷받침하는 날 것 그대로의 복수심. 이렇게 딱 준비하셨고요. 네. 두 번째로 의지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 제가 2등을 했기 때문에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화 2008년 영화 프로스트 대 닉슨입니다. 토크쇼가 진행되는 카메라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합중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 탄핵을 당한 전 대통령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전성기가 지난 영국인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이제부터 둘은 대화를 나눌 텐데요.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변호하려 들 겁니다. 진행자는 전직 대통령을 심판하려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크쇼라기보다 승부가 걸린 게임입니다. 지금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2008년 나온 영화 프로스트 대 닉슨. 이 영화는 사실 설정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영화입니다. 한물간 토크쇼 진행자가 이쪽에 있고요. 임기 중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서로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말싸움을 해요.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과연 두 사람 중에 명예와 신리를 다 얻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명밖에 승리할 수 없으니까요. 이 설정만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동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시면 이 토크쇼에 임하는 두 사람의 감정선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아주 확실한 목표를 갖고 강한 의지를 갖고 토크쇼에 임합니다. 두 사람 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왔겠죠. 과연 상대방이 준비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내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둘 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둘 중에 어느 의지가 승리할까요? 분명히 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누가 승리할지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스트 대 닉슨입니다. 사실 영화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막 그 프로스트랑 닉슨이랑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강철 같았던 그 닉슨이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는 파트에서는 와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 감정적으로도 좀 좋은 부분이 많았고 괜찮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들 자체가 선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의도도 상당히 불순하고요. 그리고 닉슨과 이 프로스트가 약간 붙었던 게 지금 승우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되게 치열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되게 일방적인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4번의 총 토크쇼가 있었는데 3번을 완전히 프로스트가 발려요.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한 번, 요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엄청나게 그 막 자료조사하고 해가지고 딱 한 번 이겨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크게 조명을 받고, 그리고 닉슨도 되게 올곧고 잘 나가다가 무너져 내리는데, I'm saying that when the president does it, that means it's not illegal. 이런 것들이 조금 긴장감을 좀 주기보다는 이 캐릭터들이 좀 이렇게 왜 그래야 되는지, 좀 아니면 뭐 선역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몰입을 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면서 조금 이 캐릭터들의 그 모호한 면 때문에 지루해졌다 이런 평을 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영화를 보시면 결말도 정해져 있고 계속 토크쇼에서 지던 사람이 마지막에 어버버해서 어쩌다가 그 질문을 대답을 이끌어내거든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팩트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정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감정선은 어땠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치 스캔들 다룬 영화들이 응당 갖고 있는 다이나믹은 조금 없는 편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전직 대통령이 그런 대단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엄청난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 그 사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재밌는 영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지금 채팅에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지만 네. 여기서 어디에 의지의 인물이 있는 거죠? 주인공이 뭐 그런 의지를 드러내나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한물간 영국인 진행자가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뜨겠다. 전직 대통령을 방송에서 완전히 공격하고 심판해버려서 미국 방송계로 돌아가겠다. Success in America is unlike success anywhere else. 이 사람 뭣도 모르고 방송 진행자 나부랭이가 나를 말빨로 이기겠다고 내가 얘를 부셔버려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다시 정치계로 복귀하겠다. 두 사람의 의지의 대결입니다. It would be so good to go back to where the action is. 요 의지의 대결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의지를 갖고 어떤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잔꾀가 더 센가 대결을 하다가 결국 의도치 못한 누군가의 의지가 승리를 불러오는 장면이 있죠. 그 두 사람의 어찌 보면 정의롭지 않은 의지였지만 그것이 불러온 놀라울 정도의 역사적인 사건. 이 영화가 다뤄주고 있는 내용이죠. You were a worthy opponent. 그래서 저는 네. 말씀하신 여러 개의 속하고 네. 의지의 영화라는 건 두 속물이 누가 더 속물인가 대결하는 거긴 하거든요. 쓰레기 대결. 속물 근성 의지 대결인데 저의 촌썰살이는 그 맥락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때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는 아무도 예기치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에 의해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영화 준비하신 정크님 네. 어떤 영화 준비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화는 바로 유전입니다. 영화는 주인공 애니가 어머니 엘렌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어머니의 유령을 보거나 가족 중 한 명이 사고로 죽는 아주 견디기 힘들고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슬픔을 이기지 못하던 애니는 우연히 조앤이라는 여성과 가까워지고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강령술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상해져 가는데 과연 애니와 죽은 어머니 엘렌 그리고 이 가족에게 이어진 저주의 정체는 무엇일까? 영화 유전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관점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제 그 찰리 채플린이 했던 명언이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관점으로 이 영화를 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말 미스테리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엘렌입니다. 할머니 엘렌인데 정말 이 캐릭터의 의지가 강력해요. 그리고 이 캐릭터의 더 놀라운 점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아까 등장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뭐 유령이나 이런 모습으로 간간히 등장하고 중간중간에 사진이 나오는데 그 포인트마다 되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애니가 이제 혼자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미니어처 디오라마거든요. 그게 상당히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 부분들이 다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것들이 맞물려 갈 때 상당히 소름이 돋고요. 특히 이 영화에서 피터라는 그 손자가 등장하는데 그 친구가 이게 수업받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헤라클레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헤라클레스가 그렇게 강력했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운명대로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 엘렌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운명에 애니와 그의 가족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치이는 그 모습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름 돋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게 네. 뭘까 의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오프닝 씬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걸로 시작해요. 네. 할머니가 등장 안 하는 걸로 영화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영화 내내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 그럼 할머니의 의지? 네. 보신 분들 하신 것 같은데 할머니의 의지를 이렇게 강조하시고 예. 마지막에 본인 입으로 헤라클레스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영화 결말을 우리가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영화를 볼 이유가 있을까요? 유전이 그거를 스포일러라고 하기 좀 그런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행하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 영화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헤라클레스의 운명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운명처럼 흘러는 가나 그 흘러가는 과정이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너무나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번 딱 보신 다음에 그 장면 하나하나에서 제가 말한 그 할머니의 의지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미니어처 디오라마 네.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보시면 되게 소름 돋아요. What do you think he's going to feel when he sees that? What? It's not about him. Oh, no? No, it's a neutral view of the accident. 근데 공포 영화가 저는 공포 영화를 별로 잘 안 좋아하고 최근에 뭐 어떤 콘텐츠 때문에 억지로 봤는데 한번 보고 나면 일단 진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몇 번씩 더 보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부담이 아닐까 공포 영화.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도 개인의 의지에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고 무서워. 나 이거 다시 못 보겠어. 이러면은 그냥 봉인해두셔도 돼요. 근데 요게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밝히다 보면은 내가 어느샌가 명탐정이 된 기분으로 이거를 자꾸 뜯어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저도 많이 조사하고 저도 막 그 뜯어놓은 거를 막 영상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진짜 이걸 보고 나서도 서로 이런 장면이 있었어라고 했을 정도로 그 담긴 의미나 메시지가 정말 많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크님 준비하신 촌설살인까지 들어볼까요? 네. 옛날 어린이들에게는 전쟁, 마마, 호환, 불법 비디오 이런 게 무서웠던 거였지만 요즘 시대에는 잘못된 사람의 잘못된 의지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끝이에요? 네. 뭐 공익 광고 같은데요? 잘못된 의지 좋지 않아요. 바른 의지 갖고 사세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3명의 3인 3색 영화 소개 들어보셨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의지의 인물이 등장하는 의지의 영화, 2019년 1월 첫째 주에 어울리는 영화, 제일 내 맘에 움직이는 영화 소개한 사람이 이 중에 있다.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을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가 끝난 것 같아요. 투표 끝난 것 같아요. 아, 1등은 있고요. 아, 그럼- 1등이 공동 1등이 아니네.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 문제 없는 거 네, 아니에요? 뭐 1등만 기억하니까. 네, 네. 네, 그럼 어떡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발표를 어떻게 할까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아, 그럼 2등이 누군지 딱 해주세요. 그럼 1등이 누군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2등은 예, 그렇군요. 예, 정코와 이승국이 아 그래? 2등 누구 2등이세요? 저희는 간단하게 2, 3등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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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삼승국. 유후! 자, 그럼 오늘 1등 하신 김스카이님 매주 하던 대로 지니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야, 네,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화 찾아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출연작이죠. 셔터 아일랜드, 타이타닉, 그리고 캐치미 이프 유캔 모두 올레 TV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에 영화도 감상해 보시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이 골방에서 더욱 맛깔나는 영화 소개를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들 잘 봐요. 네, 새해 신년 계획 세운 분들 보면서 이렇게 뜨끔뜨끔 많이들 찔리셨을 것 같아요. 마영들이 추천해준 작품들과 함께 신년 계획 작심 3일 탈피하시고 작심 1년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올해에도 이어서 2019년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쭉 행복하게 해줄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어떤 배우분들이 성난 인터뷰 함께 하셨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올레 TV